여의도 인터뷰 계속해서 이번에는 야당으로 가보죠.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깜짝 선언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처음으로 당대표 출마 공식 선언을 하셨어요. 예. 다른 분들은 나 나갈지도 몰라 뭐 이 정도라면 아예 예. 공식 선언을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예. 저희 방송에서도 몰랐었는데 사실 전 낌새를 제가 둔해서 그런가 다른 못 채고 있었는데. 분들은 공식 선언은 안 한 상태에서 말만 하고 이제 계시죠, 출마 지금. 네. 가능성이 있는 걸로 계속 보도가 나갔고 네네. 저는 출마 가능성이 있는 걸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가 맞아요. 갑자기 공식 선언을 하니까. 네. 근데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작년에 21대 총선 되고부터 21대 제가 3선으로 돌아가는데 당과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네. 내가 확실한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하고를 했고 그래서 5월에 1기 원내 지도부 선거할 때 제가 나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떨어졌죠. 네. 이번에 원내 지도부 선거, 당 지도부 선거 다시 있게 됐는데 다음 내년 대선에서 역할을 생각하면은 당 지도부가 맞겠다 하는 결론 내리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고 결론 나자마자 바로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출마 선언문은 한 땀 한 땀 직접 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저는 페이스북 글이든 뭐든 제 이름으로 나가는 걸 그러니까 무슨 사진 설명 달고 이런 거는 비서진들이 쓰지만 그것도 제가 일단은 감수를 합니다. 제가 모르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외에 중요한 메시지는 다 직접 씁니다. 다 직접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출마 기자회견 내용을 하나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정권 심판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천하의 인재를 모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예. 일단 천하의 인재가 뭐 굳이 홍준표 의원은 아닐 것 같고 천하의 인재라는 게 어떤 새로운 인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인재는 정치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후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고 다음 정부를 이끌어갈 전문가들, 네네. 그리고 실력 있는 분들, 각 분야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나 대안을 갖고 있는 분들, 비전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집권하게 되면은 대대적인 국정 쇄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킬 그런 과제에 도전을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회생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 주택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는 남북 문제 또 핵 문제 또 4강 외교 문제 등등 이런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쌓여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내야 되거든요. 그걸 오랫동안 고민하고 대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고 도약할 수 있다. 그런 역량을 가진 분들, 그런 대안과 비전을 가진 분들을 총동원시켜야 된다. 그건 보수뿐만 아니고 중도에 속한 분이든 진보에 속한 분이든 총동원 체제로 국가 위기 극복하고 도약에 도전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천하 인재를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모일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나라에 대한 열정,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해야 된다. 빨리 선진국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그걸 이제 열망하고 있고 특히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저는 실력이 상당히 성숙돼 있다고 봅니다. 아쉬운 거는 문재인 정부가 그런 분들을 갖다가 이게 다 끌어모아 가지고 당파 가리지 않고 이념 가리지 않고 다 끌어모아 가지고 드림팀을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진짜 실력 있는 분들이 다 제야에 있다는 거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문제 해결도 잘 안 되고 의혹은 앞서지만은 실제 제대로 된 해법이 안 나오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건데 다음 정부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사실은 뭐 인사청문회 등등 여러 가지 갈래로 이제 질문이 이어지지만 이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당대표 선거가 한 6월쯤 지금 일정이 안 잡혔어요. 그죠? 한 6월쯤. 원내 지도부가 5월 30일 선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지도부가 당 대행 체제가 됩니다.
그 대행 체제가 전당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네. 전대 준비위원회가 전당대 공고하고 후보 등록을 받고 그다음 며칠 뒤에 그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고 네. 선거운동 기간은 대개 한 3주 정도. 3주 정도.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6월 초쯤에 당 대표가 선출될 걸로 보여집니다. 초쯤에요. 예. 제가 여쭤본 이유는 사실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건데 이제 속속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실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는 분들. 그런데 그 중에 나오는 이름들이 김무성 전 의원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등등 등판 가능성이 자주 언급돼요. 특히 김무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예능 잘 안 보는데 어쩌다 보니까 거기 계시더라고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게 정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 또다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 등판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좀 낮은 이야기도, 편인가요? 주변의 이야기 들어봐도 뭐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두 분 다요. 나경원 전 의원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출마하실 수도 있다고 보고. 네. 뭐 그 우리 당을 혁신시키고 또 우리 당을 중심으로 해서 범야권을 대통합시키고 후보 단일화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역량이면은 다 지금 이제 누구나 가릴 것 없이 다 역량을 쏟아야 된다고 보고. 그 무대가 어떤 사람의 경우는 당 대표 전당대회가 무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 경선이 무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그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될 때 거기 이제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선거 사령탑일 수도 있고 하여튼 각자의 그 생각에 따라서 이 역할에 따라서 어쨌든 그 어디에든 참여해서 힘을 다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무성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등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전의 양명 같은 경우인데 굉장히 큰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은 뭐 도로 자유한국당이냐 뭐 이제 과거로 이제 다시 과거의 인물들이란 인상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의 안배가 필요한 거죠. 어떤 분들은 전당대회 지도부 선거에 나와서 당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직접 후보 경선에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중에 선거운동할 때 자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 개개인마다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다고 한다면은 역기능을 최소화시키고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사실 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 그 뭐 보도 양이나 이제 내용 때문에 많이 묻혔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재보궐선거 직후에 입장을 냈어요. 이제 특히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자 이런 취지로 성명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호영 의원 발끈하셨고 이 영남당 이 이미지 탈피 여론에 대해서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중진 의원으로서 우리 다음에 정권을 또 국정을 우리가 이렇게 책임지려고 하면은 전국 지역적으로는 전국 또 계층적 세대에 있어서는 또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느 특정 지역의 여론만 반영한다. 특정 지역의 정치적 이해관계만 주로 대변한다. 다른 지역의 여론은 소홀히 하고 다른 지역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제대로 반영 못한다. 이래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 전국정당, 국민정당이 될 수가 없고 그러면은 이 그 완결성을 갖춘 수권정당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고루 지역을 대변하고 계층과 세대를 대변하는 그런 그 당이 돼야 되는 건 이제 당연한 거고. 그렇다면 초선 의원들의 이번 입장문은 동의를 대체적으로 하신다라는 입장이신가요? 그 의미가 정확하게 예를 들면 영남에 지역구를 둔 분들은 당 지도부가 되면 안 된다. 뭐 그런 뜻이라면 제가 좀 그건 쉽게 납득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든 간에 수도권 민심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지도부가 돼야 되고 또 다른 지역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대변할 수 있는 지도부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싶고 그건 옳은 말이죠. 거기까지는 동의한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뭐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서 이미 출마 선언에 담으신 것 같은데 나는 수도권 이미지를 가진 영남 출신이다라고 스스로 규정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경남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자랐고
지금도 지역구는 거기고 네네.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매주 한 3일은 내려가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먹고 어머니가 제 빨래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이제 제가 지역구 관리하고 그러니까 영남의 뿌리와 DNA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대학 들어올 때 20살부터는 이제 서울 올라와서 지금 40년째 서울 시민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저희 지역구 주민들도 일부 어떤 분들은 조혜진 의원 당신은 서울에 가면 더 먹힐 텐데 이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 지역구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은 서울이 선거구인 줄 아는 분도 계시는 그런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당을 위해서는 이렇게 영남의 뿌리가 있고 기반이 있으면서도 또 수도권 민심을 아우를 수 있는 제목이 제일 유용한 제목이 아닐까. 그 점에서 저 역할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어머니가 빨래를 알겠습니다. 세탁기로 합니다. 손빨래가 아니고. 네, 손빨래 아니죠. 네. 이 차기 원내대표 이제 30일에 결정이 되죠. 이 차기 원내대표가 어느 지역 출신으로 선출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당권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 영남당 뭐 그와 맥락이 통하는 질문입니다. 영향이 실질적으로 미칠까요? 왜냐하면 이제 분배를 하려는 어떤 힘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좀 안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 누구나 다 하고 역대 선거 때마다 그런 고려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좀 전에 우리 당이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과제, 당 혁신하고 또 새롭게 변모시키고. 우리 당이 중심이 돼서 이제 대통합과 후보 단일화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누가 가장 리더십이 뛰어난가, 그 일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걸 제일 먼저 생각할 겁니다. 당원이든 일반 국민이든 간에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 바탕에서 기왕이면 지역적으로도 고루 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부차적으로 하겠죠. 그렇지 않고 단순히 지역적 안배만 제일 중요하다. 그게 제일 우선이다.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이미지는 어쨌든 뭔가 균형. 이 또 키워드가 될 것이다. 그 당에서는 이제 쇄신을 이유로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비율이 지금은 이제 당원 70, 국민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비율을 50대 50으로 조정해야 된다라는 주장. 왜냐하면 이번에 아마 이제 오세훈, 나경원 당내 경선 때 여러 가지 이제 느끼신 게 있을 거예요. 민심, 당심의 어떤 괴리 현상들. 그래서 50대 50으로 조정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십니까? 그 후보 단일화 경선 때는 100% 시민 조사를 했는데 100%는 아니라도 그 일반 국민 참여 비율을 높이는 건 저는 중요하다고 의미가 있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보선도 그렇고 다음 총선도 우리 당이 민심을 끌고 가는 구조가 아니라 민심이 우리 당을 끌고 가는 구조거든요. 그건 우리는 그 정권 심판 민심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출범시켜야 된다는 민심을 제대로 결집되도록 흩어지지 않고 분산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제대로 결집되도록 우리는 플랫폼 역할 제대로 하고 물꼬를 잡아가는 역할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끌어가는 힘은 어디까지나 민심입니다.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 국민의 당의 힘이 아니라 국민, 시민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중요한 후보 결정 과정에 또 그리고 그 전 단계에 우리 당 대표 그리고 지도부 선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드리고 주도권을 드리는 것은 이런 흐름에 딱 맞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과 합당 과정 짧게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약간 좀 냉각기인가요? 저는 합당하고 나서 그 전당대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우리가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고 그 대신에 우리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 뽑히면 빠른 시일 안에 국민의당 또 안철수 대표하고 협상해가지고 그 합당을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도 가능하면 저는 대선 후보에 참여했으면 후보 경선에 참여했으면 싶은데 그 어쨌든 간에 바로 합당 직후에 바로 이제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 차질 없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